이 마을이요, 역사가요, 억수로 오래된 마을이에요. 좀 빨리 보면은 조선 초기, 조금만 더 쳐봐도 세종임금요. 막 우리 후민정음 만들고 하던 그 세종임금 시절에 이 마을이 만들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북구 안에서도 마을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에요. 그래서 이 노곡동은 노자가 우리 생각에는 늙을 노자일 것 같죠, 만만한 게. 근데 그게 아니고 공자를 뜻하는 노나라 노자를 써요. 골짜기 모양이 공자의 고향, 그리고 노나라 안에서도 굴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공자가 태어난 그 굴리라는 공자의 고향 마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노곡동 칸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. 대단하죠? 오늘 우리가 볼 곳은 두 곳. 김영김씨 문중의 제실인데 가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편인데 수원 백신애들 서원이 또 있어요. 서원. 그래서 오늘 그 두 개를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래 가다가 한 2분 정도는 약간 올라가야 돼요. 절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. 대부분 그 절로 알고 있거든요. 그게 절이 아니고 황씨 동원각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황씨가 뭐 보는 창원, 장수 막 있지만 그 시조를 한 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황씨들이 자기네들 시조들을 갖다가 모셔놓은 닫아놓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를 못 구하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. 그죠? 그래서 마침 연락을 드렸더니만 아이고 우리 집 이렇게 보러 오신다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래 허락을 받았었어요. 그리고 딱 보니까 지금 표시나죠. 지금 우리 오기 전에 풀 치신 것 같아. 딱 보니까 표시가 나요. 자, 그리고 여기 우리 대성마을에 한번 올라가서 여기 어르신들 나오셨으니까 또 옛날에 우리 그 젖빙계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이쪽에서 대해 주셨던 거 우리는 우리대로 또 예를 갖추는 것 한번 해보십시다. 백촌이란 말은 호예요, 호. 우리가 태계 이황 하듯이 백촌 김, 여기 그냥 부르겠습니다. 김문기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. 혹시 들어보셨어요? 잘 모르시겠죠? 이 집에 되시는 그 백촌 김문기라는 분, 그 선생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노곡동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고, 기록에는 보면 신기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. 그 백촌 선생은 이 마을에서 소위를 하실 때 글자 네자를 어디에다 바위다가 새겼다 그래요. 노는 할 때 논,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힐습, 학습하다 할 때 익힐습, 그 다음에 예도 예자를 해서 노논습 예 하는 네 글자를 바위 어딘가에다가 새겼대요. 서거정 선생이 쓰신 문집 중에 태평한화라는 문집이 있어요. 지금도 그게 전해지거든요. 그 문집에 제가 방금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 백촌 선생이 여기 왔고 여기다가 노곡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바위 어딘가에 노논습예 네 글자를 새겨두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오겠노라 라고 했는 게 기록이 남아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이 동네 어딘가에 바위에 글자가 지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개발이 되면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죠.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대박 나는 거죠. 600년 전에 기록하고 일치되는 게 나타나는 거니까. 그죠? 요 안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볼 거는 뭐가 있나 하면은 태는 클 태자예요. 태충각, 충성충자. 태충각이라고 하는 여기 비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백촌 김문기 선생 유허비각 그래가지고 백촌 선생이란 분이 예전에 이 동네에서 이렇게 했고 막 이런 내력들을 갖다가 여기에 새겨놓은 거예요. 그래서 백촌 선생의 옛날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표시하는 비석이에요. 비석을 딱 세워놓고 비석을 그냥 놔두면 바람 맞고 하면 상하잖아요.
그래서 이 비석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은 집이 그게 비각이에요. 비각. 우리 보통 빚집 하죠. 빚집. 그게 하나 있고, 제실은 보면 요 두 개가 있어요. 비각을 딱 가운데 두고 우리가 정면에서 마주 보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데, 이쪽 편에 있는 게 경의제 그래요. 경은 막 밝게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. 의는 이제 굳셀 의자인데 이게 바로 백촌 김문기 선생을 뜻하는. 그래서 경의제라는 제실은 백촌 김문기라는 이 문중에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했던 선조를 우리가 기리면서 만든 제실이다 이래 되고,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요 제실은 이 마을 아까 입향조 제가 얘기했었죠. 모영 김귀송. 그래서 여기는 우리 마을에 입향을 해서 처음 우리 이 시족을 출발점이 되셨던 모영 선생을 기리면서 지은 제실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즘은 특이한 게 요 태충각 뒤에 보면 사당이 또 있어. 사당이 별도로 사당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한 형태를 갖췄고, 올라오면서 잠깐 보셨지만 규모가 대단하죠. 지금 올라오셔도 바로 돌았기 때문에 아마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. 지금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한번 봐보면 건물도 크지만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여러 개 있고 하여튼 좀 특이해요. 일반적으로 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, 용생구자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용생구자설. 용용자, 날생자, 아홉구자, 아들 자자, 말씀설자. 용이 9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인데, 신라시대, 고려시대까지는 대가리가 용대가리로 나타나요. 그게 유행이에요. 그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용대가리가 거북대가리로 바뀌어요. 자, 그런데 오늘 이 집에는 지금 위에는 보이긴 갓을 덮어놨죠. 그게 뭐냐면, 용왕의 둘째 아들은 이름이 이문이라고 한다. 이 녀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돌로 비석을 높게 만들고 난 다음에 머리에 새겨 넣는 용이 바로 용왕의 둘째 아들 이 녀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는 용왕의 둘째 아들이에요. 근데 이 녀석은 비석에서도 볼 수 있지만, 우리 왜 큰 한옥 건물에 가면 용마루 위에 보면 용대가리 있는 거 봤죠? 그것도 이문이에요. 높은 곳에 가서 멀리 보는 거 좋아해요. 화이팅! 소원이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에요. 달서구예요. 장기동에 가면 달서구 문화센터 왜 웃는 얼굴 아트센터 하는 거 보셨어요? 알고 잘 지어놨지, 그죠? 웃는 얼굴 아트센터하고 뒤편 주차장에 보면요, 주차장 끝나는 지점에 가면 지금 저런 비석이 저래 하나 있어요. 화엄서원 예특회가 있어요. 원래 고개 화엄서원이 있었는데, 그 왜 흥선대원군 뭐 서원 철폐령 하는 거 알죠? 흥선대원군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있던 한 700여 개 되는 서원을 막 깡그리째 없애버렸잖아요. 47개만 남겨두고. 그때 이제 회천 없어져 버린 거예요. 대원군이 물러나자마자 짧은 시간에 거의 다 복설은 다 됐었어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대구에 있는 수원 백시들도 야, 우리도 화엄서원 복원해야 되는데, 그때 이제 틀을 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 자리에 경선제라고 하는 그 선정 백인관 선생을 기리는 옛날에 그 제시를 가는 게 하나 있었대요, 이 자리가. 예, 그 자리가.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조금 험하고 이렇지만 이왕 다시 지을 것 같으면은
선생이 마지막을 보냈었던 터,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제실이 있는 자리에다가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을 일로 옮겨왔다 그래요. 그래서 옮겨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보존이 되고 있다.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제 우리 노공 입향조 되는 분이죠. 선정 백인관이라는 걸 하고 그 후손 되시는 분 두 분을 나중에 또 이렇게 모셨어요. 그 안에 이제 총 세 분이 이제 이렇게 모셔져 있는 형태고, 제가 이거 보니까 요 뒤에 여기 있네. 아까 참 하시는 용 하는 거 맞아요. 제가 아까 거기서 우리 못 봤지, 그죠?